안녕하십니까. 13주차 정보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Mutual Information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즉 어떤 A방과 B방이 있고 그 중간에 이러한 어떤 창문이 하나가 있다고 치고요. A방에서 동전 던지는 실험을 하고 B방에서는 그 동전 던지는 실험의 결과를 본인이 어떤 칠판에다가 이렇게 받아 적는 그러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상정을 해보고 이때 A방과 B방 이 사이에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만약에 창문이 깨끗하게 잘 보여서 B방에서의 관찰자가 A방의 실험을 온전히 관찰을 하고 칠판에다가 받아 적는다라고 하면은 통신이 완벽한 상황이 될 테고, 만약에 이 창문에 설이나 이끼가 껴서 안 보인다, 완벽히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B방의 이 관찰자는 칠판에다가 적을 것이 없으니까 본인이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스스로 동전 던지는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이 칠판에 빈자리를 채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A방과 B방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A방과 B방을 통틀어서 동전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던져지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시간에 따라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요 A방과 B방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량은 제로가 될 테고 결국은 A방과 B방에 동전 두 개가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만약에 이 창문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 닦여 있어서 B방의 관찰자가 A방의 이 실험 결과를 온전히 실수 없이 에러 없이 받아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통신이 완벽해서 전달되는 정보량은 A방에서의 모든 정보량이 B방에 온전히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때는 이 채널을 통해서 통과되는 정보량은 A방에 모든 정보량이 그대로 온전히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B방의 정보량 역시 A방의 정보량하고 동일할 테고, A방과 B방을 통틀어서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이 A방과 B방 통틀어서 동전이 하나만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끼가 드문드문 껴서 어떨 때는 관찰이 온전하고 어떨 때는 관찰하기 힘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중간 지점에 어느 정도의 정보량이 전달되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그 전달되는 정보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자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Mutual Information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중간에 노이즈가 얼마나 끼느냐에 따라서 이 전달되는 정보량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 B방에서의 관찰자가 관찰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A방에 어떠한 심볼이 전달되었는지를 추정을 하는 단계를 거칠 텐데, 이때 우리가 이 B쪽 B방에서의 관찰자가 정보가 전달되기 전에, 즉 BJ라는 어떤 심볼을 수신하기 전에 A방에서의 불확실성한 A방에서의 정보량 또는 불확실성
요 정보량이 바로 IAI가 될 테고요. 만약에 이제 BJ를 수신했다라고 하고 BJ로부터 우리가 AI를 얼마나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러한 확률로부터 우리가 그 AI for BJ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 AI for BJ라는 것은 만약에 AI와 BJ가 완벽히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BJ로부터 AI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추정할 수 없다. 즉 BJ를 받은 조건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 즉 independent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요 for BJ가 아무 소용이 없을 테고, 결국 IAI 빼기 IAI가 되니까 그 정보량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창문에 이끼가 전혀 끼지 않고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될 확률, 조건부 확률이 1이 될 테고, 그 확률이 1인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엔트로피 개념의 정보량을 구하게 되면은 이것은 제로가 되겠죠. 확률이 1인 사건은 그 정보량은 제로죠. 그래서 이것이 통신이 완벽하다라고 하면 이 뒤쪽 항이 제로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은 이쪽 뒤쪽이 제로가 되면은 IAI, 즉 이 AI 정보량이 온전히 B 쪽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BJ로부터 AI를 완벽히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통과된 정보량은 이 A 쪽에서의 정보량이 온전히 다 통과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러한 상호 정보량들로부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확장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한번 그 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BJ를 수신한 것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부 확률, 요 지금 AI가 보내져서 BJ가 수신되는 조건부 확률, 채널에서의 조건부 확률이죠. 즉 AI for BJ를 수신했다는 가정하에서의 이러한 조건부 확률로부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확장된 이 상호 정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A 쪽에서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BJ를 받은 것이 기본 조건이 되고, 우리가 평균, 즉 에버리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BJ를 받은 것이 기본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요 IAI BJ를 우리가 이러한 AI로 쭉 하니 이쪽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조건부 확률, 이 부분, 조건부 확률들을 곱해서 더해줘서 결국은 BJ 조건 하에서의 AI는 1서부터 Q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평균을 우리가 구하면서 시스템적으로 확장된 A 쪽에서 확장된 그러한 상호 정보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AI하고 BJ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반대로 AI를 우리가 특정한 AI를 고정을 시키고 B1, B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음 BJ 그래서 가령 J4AI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B, S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I가 보내졌다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for AI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BJ 쪽을 확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시메트리한 그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B 쪽을 확정을 할 수가 있겠죠. 특정한 AI에 대해서 B 쪽을 확정시킨 그런 평균을 통해서 확정시킨 그러한 상호 정보를 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해졌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A 쪽을 또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A 쪽에 대해서 A 원서부터 이러한 것이 쭉 확장이 되게 AQ까지 이러한 부분을 확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확장된 그러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일단은 B 쪽이 확장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저 A 쪽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평균 개념으로 우리가 AI 확률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 결국 A 쪽으로도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small ai, large b 이 부분은 이 식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I 그 다음에 시그마 I, 시그마 j 그 다음에 이 ai는 그대로 있고 I, small ai, large b 이 부분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시그마 j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PBJ for AI 그 다음에 요 AI BJ의 상호 정보 이것을 이렇게 갖다가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 AI BJ 이런 조합 조인트 확률이 될 테고 이쪽은 이런 형태니까 결국 AI, BJ가 서로 이렇게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것이 BA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A, B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렇게 딱 대칭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시스템적으로 확장된 뮤추얼 인포메이션 상호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A방과 B방의 이렇게 개념으로 예를 들자면 A방에서 B방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만한 정보량이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테고 그 정보량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0과 같거나 큰 양의 값을 갖는다는 특성이 있고 만약에 A방과 B방이 서로 독립적이다. A방의 사건과 B방의 사건이 전혀 독립적인 즉 중간에 이끼가 완전히 낀 창문이 있어서 통신이 완벽히 차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통과된 창문을 통해서 통과된 정보량은 제로가 되겠죠.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메트리한 그러한 공식상에서도 시메트리한 그러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결국 AB나 BA는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8번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 BJ 이게 다 대칭적인 그러한 그 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식들로부터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엔트로피와의 관계식을 우리가 관계를 이 상호 정보 즉 뮤추얼 인포메이션과 관계를 지어보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단 기본적으로
요 공식의 모양을 보면은 어떤 조인트 확률 분포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확률 분포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확률 분포가 있고, 이거는 두 개가 곱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다 더하면 1인 상황이 될 테니까 또 다른 하나의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 분포 이렇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 요 밑에 또 하나의 또 다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이 바로 깁스 부등식 관계로서 0과 같거나 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A, B는 0과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깁스 부등식으로부터 그 결론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 1번이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것을 우리가 엔트로피하고 관련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수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로그 안쪽에 이러한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죠. 로그를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것은 플러스로 그대로 나오고 분모에 있는 것들을 마이너스로 뽑아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 이것을 또 다시 역수를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로그 안쪽에 역수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플러스로 해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로그 PAI 분지 1인 형태가 되고 플러스 역시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안쪽에 역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조인트 확률 밀도 함수의 엔트로피가 될 테고 이것이 전체 엔트로피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이 결국은 전체 엔트로피 A 이 부분이 결국은 결국 이 부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각각 A의 엔트로피 이거는 B의 엔트로피 즉 전체 통과된 정보량을 우리가 엔트로피 관계로부터 그 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즉 I, A, B, A하고 B를 A방과 B방을 통과해서 통과된 정보량은 엔트로피하고의 관계식으로부터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A의 엔트로피, B의 엔트로피 각각을 우리가 HA 그다음에 HP라고 하고 이것이 통과된 정보량이라 하고 생각을 하면 이 통과된 정보량은 I, A, B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울러서 HAB라고 하죠. AB 통틀어서 HAB라고 하고 결국은 IAB는 A의 엔트로피, B의 엔트로피를 더해주고 전체 엔트로피를 빼주게 되면은 이 통과된 정보량 IAB를 구할 수 있고 그 값은 0과 같거나 크다라는
그러한 관계식을 기존의 엔트로피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주 우리가 집합에서 교집합을 구하는 공식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죠. 집합의 그 관계식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뭐 직접적인 연관을 이렇게 짓지는 않더라도 그 식이 아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 식을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그러한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죠. 즉 교집합을 구하는 그러한 공식하고 유사하니까 공식을 기억하기 아주 좋을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통과된 정보량은 A쪽의 정보량, 그 다음에 B쪽의 정보량에서 전체 정보량을 빼주면은 그것이 바로 통과된 정보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한번 A방과 B방에서 동전 던지기 실험을 A방에서 하고 B방에서 그 창문 너머에 그 실험 결과를 받아 적는다라고 할 때 만약에 통신이 완벽히 두절이 되게 되면은 요 IAB 부분이 없어지고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요 부분이 없는 교집합 부분이 없는 상황이 될 테고 전체 집합 전체 HAB나 A나 B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같은 상황이 되죠. 즉 A하고 B하고 전혀 별개다 그러면 전체의 엔트로피는 A의 엔트로피 더하기 B의 엔트로피. 또 다른 얘기로 우리가 완전히 통신이 두절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방과 B방에 동전이 따로 각각 하나씩 던져지는 상황이 될 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전이 두 개가 던져지는 상황. 그렇게 되면 통과된 정보량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완벽히 서로 겹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체 엔트로피는 한쪽의 엔트로피나 같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하나가 상쇄가 되게 되면은 온전하게 한쪽의 엔트로피가 완벽히 통과된 정보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주 인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그러한 공식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또 다른 조건부 엔트로피, 즉 HA4B 또는 HB4A 이러한 조건부 확률로부터 구하는 조건부 엔트로피를 우리가 가지고 또 연관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HAB, 전체 HAB라는 것이 HA 플러스 HB4A로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 또는 HB 플러스 HA4B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식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조건부 엔트로피를 우리가 이퀴보케이션이라는 용어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 그림,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A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B 쪽의 엔트로피다. 즉 이쪽을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이 교집합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B 쪽, 즉 H, 이것이 HB, 4A, 차집합과 같은 4를 마치 빼기로 생각을 하게 되면 B에서 A를 뺀 부분,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집합에서도 차집합이 있고 우리가 A와 B에서 A를 뺀 차집합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집합을 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HA를 HA와 이 부분을 뺀요 이쪽 부분, 이것이 바로 HB4A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HB를 일단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이쪽 순수한 A쪽, 즉 H, A4B가 되죠. A에서 B를 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H4B, 순수한 A쪽. B로부터 추정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불확실한 부분, 그 정보, 그 부분이 바로 HA4B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Mutual Information IAB라는 것은 우리가 HA 플러스 HB 마이너스 HAB Joint Entropy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HA 마이너스 여기서 구호를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연속해서 HA 마이너스 HA4B 이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은 A에서 B를 뺀 부분, 즉 이렇게 A에서 B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A에서 이 부분을 뺀 A에서 이 부분을 빼게 되면 이 부분만 남죠. 이것이 바로 IAB다라는 것입니다. IAB. A에서 순수한 A를 빼면은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요 빗금친 부분, 이것이 바로 Mutual Information이다. 그리고 이것은 0과 같거나 크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역시 B에서 순수한 B를 빼게 되면은 통과된 정보량에 해당하는 이 Mutual Information 영역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항을 하게 되면 또 뭐 이런 식으로도 다시 한번 쓸 수가 있을 테고요. 최종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식들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 공식들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두 이 공식을 바로 외울 필요가 없이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모든 공식들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HA4B는 순수한 A쪽인데, 순수한 A쪽이라는 것은 결국은 순수한 A쪽, 순수한 A쪽이라는 것은 이쪽이죠. 이것은 A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게 되면 A 순수한 A쪽이 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 공식들이 다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바로 다 유도를 아주 쉽게 기억이 되는 그러한 공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이 0과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0과 같거나 크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관계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즉 이것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순수한 A는 전체 A는 A의 엔트로피는 순수한 A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퀴포케이션 이러한 부분보다는 같거나 큰 그러한 상황을 가질 테고,
그렇고 역시 이 equivocation 자체도 0과 같거나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은 요 IAB가 mutual information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0과 같거나 크다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HAB를 더한 것이 전체 joint entropy HAB보다는 같거나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 그림으로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전체 HAB는 HA 플러스 HB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 교집합 부분이 두 번 중첩이 되기 때문에 같거나 클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joint entropy HAB joint entropy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전체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은 A쪽, B쪽 이렇게 엔트로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두 번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빼줘야죠. 마치 교집합 부분을 우리가 한번 빼줘야 되는, 전체 집합은 한번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한번 빼줘야죠. 이게 두 번 겹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HA를 기본으로 했을 때 이 순수한 B쪽을 또 추가를 해야만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joint entropy HAB는 A하고 B4A를 이렇게 해줘야지 구할 수가 있겠고,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B와 순수한 A, 즉 HA4B를 이렇게 더해줘야만이 전체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이제는 우리가 채널 캐퍼시티, 채널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즉 채널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채널이 주어지고, 즉 채널은 그 conditional probability PBJ for AI가 모든 조건부 확률이 다 주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채널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한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 채널을 통과할 수 있는 mutual information이 최대값, 즉 최대 mutual information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가 바로 그 채널의 용량, 채널 캐퍼시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최대 채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조건 중에서 가장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그 용량,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최대값이 바로 채널 캐퍼시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하였던 바와 같이 이러한 뮤추얼 인포메이션 공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질 테고, 그것의 맥시멈을 구하는데 일단 채널에 관한 이 조건부 확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최대 채널 용량, 채널 캐퍼시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소스 쪽에 확률 분포, 소스의 확률 분포를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채널 용량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이 값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는 일단은 차치하고,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mutual information 맥시멈 값이 바로 채널 캐퍼시티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소스 쪽의 확률 분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최대 채널 캐퍼시티를
달성했을지를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정들을 일단은 하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대 뮤추얼 인포메이션 양을 우리가 채널 캐퍼시티라고 할 때 결국은 소스의 확률 분포에 일단은 관계없이 일단은 어떤 기본 가정을 소스의 확률 분포가 다 동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스의 확률 분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유니폼 채널을 먼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유니폼 채널이라는 것은 요 AI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I에 상관없이 이 AI로부터 B1, B2, BJ, BS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이 조건부 확률 이런 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AI에 상관없이 이렇게 전달되는 상황이 다 동일하다. 조건부 확률들이 다 그것의 엔트로피 값이 다 동일하다. 조건부 엔트로피 값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엔트로피 값을 우리가 다 동일하다고 할 때 이 순서는 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조건부 확률 요 값들이 이렇게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엔트로피 값은 역시 구하면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엔트로피 값은 같다라고 보고 요 조건부 확률들이 존재를 할 텐데 이것들의 순서만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러한 i에 따라서 물론 여기서 p, b, j, ai가 있는데 요 값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순서만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엔트로피, 조건부 엔트로피는 다 동일한 어떤 하나의 콘스탄트 W로서 AI, 즉 특정한 I에 상관없이 모든 A에 대해서 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유니폼, 이러한 채널을 우리가 유니폼 채널이라 일단 가정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쭉 i번째 행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i에 관계된 조건부 엔트로피가 i번째 행에 쭉 이렇게 j가 이렇게 쭉 1서부터 s까지 걸쳐서 존재를 하는데 요 조건부 값들이 순서만 바뀌어서 다른 쪽에 이렇게 다른 쪽 로우가 순서만 바뀌게 되면 엔트로피는 다 동일하죠. 우리가 확률 분포가 값들은 순서만 바뀐다고 해서 엔트로피 값이 바뀌진 않고 다 동일하죠. 순서만 바뀌면은 엔트로피 값은 다 동일합니다. 그 로우들이 다 순서만 바뀌어 있는 상황. 이러한 특성을 갖는 매트릭스를 갖는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갖는 그러한 채널을 우리가 유니폼 채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ach row가 permutation of the first row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얘기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을 특정한 로우 AI에 관계된 i번째 로우에 관계된 이러한 엔트로피를, 조건부 엔트로피를 구하게 되면은 i에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유니폼 채널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니폼 채널 가정하는 것이 웬만한 경우에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AI 심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8비트로 표현한다라고 할 때 i번째 심볼 8비트로 표현한 상황에서 우리가 노이즈가 이렇게 끼기 때문에 어떨 때는 B1으로도 가고 어떨 땐 B2로도 가고 어떨 땐 BJ로도 어떨 땐 BS로도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만약에 노이즈가 없다라고 하면은 AI 번째 보낸 거는 항상 BJ로 간다. 다른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1대1 상황이 되죠. 즉 BJ를 받으면 무조건 AI에서 보냈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노이즈가 없는 그런 채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요 채널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형태가 1 to 1이 되면서 다이고널 매트릭스 형태가 되죠. 즉 여기서 이게 1,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되게 되면 이게 1 to 1 관계가 되고, 물론 이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뭐 1대1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1대1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퍼뮤테이션 형식으로 왔다 갔다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1대1이라도 어떤 A1은 뭐 B2로 간다. A2는 B1으로 간다. A3는 B3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대1로 하게 되면 요 뭐 순서만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1대1 대응은 어쨌든 변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으로만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위아래로 바뀌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1, 뭐 이쪽에서 1, 그다음에는 여기서 1 해갖고 다이어고널이 아니래도 요 한쪽에서는 항상 하나만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특정한 BJ로 딱 고정이 되는, 여기서도 하나만 이렇게 전제를 하는, 하나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겹치는 부분은 없애야죠. 여기에 해당하는 딱 요 하나만 존재를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원투원 노이즈가 없는 원투원 대응되는 입력 출력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찌됐건 AI에 상관없이 다 그 엔트로피 부하분은 제로죠. HB4A, AI에 상관없이 어떤 1대1 대응, 즉 특정한 심볼로만 딱 B가 대응이 되면은 그 조건부 확률에 특정한 BJ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다라고 하면 그 엔트로피 부하분은 제로죠.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그러한 확률의 엔트로피는 제로죠. 다 제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치면 다 제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산란이 돼 있을 테고, 이 산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노이즈가 많은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보내졌을 때 웬만하면 다 BJ로 수신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조금밖에 산란이 안 된다. 막 심하게 이렇게 모두에 걸쳐서 이 값들이 막 존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역으로 BJ를 수신했을 때 AI를 추정하기가 힘들 상황이 될 테고, 이렇게 심플하게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B1을 받았으면 바로 A2에서 보냈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forward conditional probability들로부터 backward conditional probability를 구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 거의 확실하게 B1을 받은 경우 A1이 송신됐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산란이 되는 노이즈가 이 중간에 많이 끼는 거죠. 노이즈가 껴서
I를 보냈는데 B1도 수신되고 B2도 수신되고 BS까지 이렇게 골고루 다 수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산란이 많이 되는 거죠. 노이즈가 많이 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학생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사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AI라는 사수가 BJ 관역을 겨넣어서 쐈는데 이렇게 산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산란이 되는 것이죠. 특등 사수는 AI라는 어떤 특정한 특등 사수가 BJ를 연속해서 맞추게 되면은 노이즈가 덜 타지만은 만약에 이 손떨림이 있어서 노이즈를 많이 탄다 그러면 이렇게 산란된 탄착군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이 탄착군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특정한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노이즈가 많이 꼈다, 흔들림이 심하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유니폼 채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수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A1이라는 사수, A2라는 사수 모두 다 균등한 그러한 손떨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니폼 채널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쉽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모든 사수들이 다 균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유니폼 채널이고, 이러한 것을 가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 우리가 노이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8비트 어떤 심볼을 보낼 때 골고루 이렇게 노이즈가 각 비트 단위로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과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갖는 노이즈 특성을 각 비트 단위에서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순서가 어떻건 어떤 심볼이 예를 들어서 0000 0000을 보냈을 때의 노이즈 타는 것이나 어떤 특정한 코드 뭐 예를 들어서 10 뭐 1010이라는 이런 어떤 특정한 코드를 갖는 어떤 경우에서의 노이즈 타는 경우나 뭐 다 동일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고 이 노이즈가 또 요쪽 비트,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는 어떻게 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또 다르게 타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을 보내던 1을 보내던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의 특성을 다 이 각 비트 단위로 갖는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 동일한 그러한 특성을 갖는 그러한 이 산란의 형태를 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A1이라는 코드를 보냈을 때도 A2라는 코드를 보냈을 때도 지금 노이즈 상황이 다 동일하다고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유니폼 채널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즉 타당한 그러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니폼 채널을 가정한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니폼 인풋을 한번 가정을 하게 되면 쉽게 maximum 채널 캐퍼시티, 즉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최대값을 쉽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일반적인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상황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그러한 케이스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폼 채널도 가정을 하고 유니폼 인풋을 가정을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쉽게 이 mutual information을 우리가 이렇게 일단 유니폼 채널 하에서 이렇게
이것이 다 모든 경우에 모든 AI에 대해서 다 동일한 W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니폼 인풋을 가정하는 이유는 요 출력 쪽에 그 엔트로피가 입력 쪽의 엔트로피의 확률 분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한꺼번에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취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모든 AI의 확률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B의 확률 분포를 구하고 그것의 엔트로피를 이렇게 HB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폼 인풋 가정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utual information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